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주 내내요, 지수가 하락해서 특히 어제 오늘 투매가 나와서요, 실망감이 무척 크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어떤 새로운 종목보다는 보유한 종목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요, 지수가 이틀 연속 투매가 나오면요, 과거 경험상 3일째 되는 날은 되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따라서 보유한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요, 지수 반등 시 낙폭 과대주가 제일 먼저 움직였기에 지금요, 보유 관점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요, 오늘 선물 미결제가요, 한 5,800계약이 늘어난 상태로요, 장이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하방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미결제를 정리를 안 했다. 그 얘기는 내일 오전에 빼서 매도를 친 것을 재매수, 환매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일 오전에는 종합지수가 밀렸다가 되돌려주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조금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종목보다는 보유한 종목, 특히 조금 낙폭 과대가 심한 종목 위주로요, 조금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오후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 오늘 리포트가 나왔거나 아니면 뉴스 나온 종목 위주로 진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HIC 오늘 좋은 리포트 나왔죠. 거기에 따른 내용 살펴보고 차트를 보면서 진단 시간을 갖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한 상승세 보였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금일 공매도를 못 치게 됐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상승, 한번 차트 모양 다시 보고 수급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에포크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죠 등 여러 종목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RFHIC 악재 기반형해서 매수 적기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죠.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4분기서부터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3분기 실적 영업 적자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크게 감소를 하지만은, 그죠? 한 25% 정도 줄어들 걸로 보죠. 한 55억 정도 보지만은 내년에는 크게 개선이 되게 돼서 3분기가 실적으로는 가장 저점이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이고, 4분기 실적 회복에 이어서 2020년에 2배 이상의 영업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3GHz 대역 이상의 고주파수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요, 이 RFHIC가 만들고 있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채택해 늘어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밑에 또 같은 내용들 있죠? 2020년 1월 미국, 일본 통신사들의 3.5GHz 대역 투자 계획 발표는 이 RFHIC의 주가 상승에 결정적인 상승 요인을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RFHIC는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개선되지 못했지만은 내년부터 무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내년에 매출액이 한 2,800억, 그리고 2년 뒤인 2021년에 한 4,700억 있어요. 올해 대비 내년에는 한 152% 좋아지고, 또 좋아진 내년에 비해서 내후년에 또 한 66% 정도 급증할 걸로 보죠. 예, 그런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가 채택이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그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삼성도 있고요. 그렇죠? 2020년 1분기 이후 재차 삼성전자로 향하는 매출 증가와 과거 매출 비중이 미비했던 노키아 매출 역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내용이어서 상당히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요, 한번 보죠. 자, 오늘 장중 한때 몇 프로입니까? 한 4.9%, 거의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한 28포인트, 코스닥은 한 13포인트죠? 급락하는 바람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플러스 200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별로 그렇게 썩 내키는 모습은 아니죠. 거래량도 67만 주, 전일 30만 주인데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자, 오늘 이 수급적인 상황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늘어나주고 개인이 좀 한 11만 주 정도 팔아줬으면은 좀 빠르게 우리가 일단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기간 조정이 남았다라 했는데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판 물량을 개인들이 팔았다라면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개인들 매수가 오늘 훨씬 더 많았다. 그러면 뭐 처음 생각대로 그냥 이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이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 언제까지? 이 해외 매출이 수주권이 공식 발표가 날 때까지는 좀 더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수급사항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RFHIC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전략주로 들어가 있어요. 전략주라는 것은 긴 흐름을 보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종목군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려야죠. 그죠? 증권 강연회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24일 있죠?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장소는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한 2주 전, 3주 전에 했던 장소죠. 첨당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그죠? 여기 위치가 지하철 7호선 첨당역 한 13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150m 정도 걸어가면 돼요.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하지만 유튜브 참석자분이 참석해서 접수할 때 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은 주 교재 외에 별도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고 또 하나 있죠.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데 나는 어떤 A라는 종목이 상당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 보유 종목을 진단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시부터니까 한 30분 일찍 1시 20분까지 오시면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최근 조정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연말 장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단기주로 말씀을 드렸던 RF텍. 그 내용들 다 아시죠?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됐고, 그동안에 이 모바일 기기 쪽으로 부품을 생산을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을 생산하고, 또, 의약품 쪽이죠? 유스필이라는 의약 제품 회사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에 온기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필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신규 사업으로 5G 기지국 안테나가 2분기에는 매출이 한 5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3분기에는 197억 크게 증가하죠.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조정을 잘 받아서 우리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조금 실망감 있게 오늘도 3.5% 290원 하락한 7,860원이죠. 좀 주가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그런 경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종합지수, 특히 이제 이건 코스닥이니까요. 한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종합지수만 따져도 4%예요. 코스닥 지수가. 근데 RF텍은 어저께 2.2% 뜨고 오늘은 3.5%. 그러면 어제 오늘 빠진 폭이 겨우 뭐 1.3%밖에 안. 그러면 지수 비하면은 상당히 오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81만 주밖에 안 돼요. 어제가 114만 주, 그렇죠? 어제보다 감소하고. 그렇다고 또 수급적으로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죠. 오늘 외국인들 한 5만 주에 그쳤어요. 최근 11월 19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한 물량 지수는 한 80원 떴는데 5만 2천 주 대사쳤죠.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뭐 11월 13일 날 같은 경우에도 한 16만 주 사.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오늘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어제도 뭐 한 8천 주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팔고 도망가는 기미는 아니다. 그냥 시장 역량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RF텍
언제든지 시장만 안정만 찾으면 언제든지 다시 상승 반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서 그냥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지수가 막 투매가 나올 때 종목을 막 교체를 하기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종목을 그냥 홀딩하고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적게 하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이제 다음 종목, 요거 또 공지사항이네요.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뭐 한 10분 정도 들으셨으니까는 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참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예,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하모니 관심주죠.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 특징주 오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나왔던, 예, 증권사의 리포트라든지 뉴스를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드리죠. 그 중에서 뭐 좋은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포트가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그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매수를 하느냐를 보면서 주가 움직임 보면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이슈화 되겠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죠. 근데 여태껏은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같이 해드렸는데, 이것을 한 군데 모아둔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전략주라는 것은 좀 긴 흐름 보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 RF, HRC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 빨간색이 있고 까만색이 있죠. 이 빨간색은 우리가 이제 타이밍까지, 그 가격대 언저리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까만색 부분은 이 종목들이 좋아하는 보이는데 타이밍,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 까만색으로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빨간색 부분이 한 12세 종목 돼요. 그렇죠? 이 종목 위주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기대주, 그리고 바닥에 있는 주, 이제 단기 종목 위주에서 아마 이 기대주 쪽에 조금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뭐 내 투자 금액의 한 1-20% 정도 갖고만 그냥 단기 종목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죠. 전기차량 수요 증가 지수.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우리 지금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조금 제했죠. 좀 두 종목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는 한 종목 포스코 케미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진단을 해 드리는 건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자동차 OEM 업체들이 2020년 이제 뭐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죠. 한 달 반 정도죠. 2020년부터 전기차 모델 수를 크게 늘리면서 삼성, SDI 등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이 회사가 뭐 일렉포일 제조업체라 그래요. 일렉포일이 뭐 얇은 구리 박으로 전기차 사업이 핵심 소재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하고, 우리가 원하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죠? 우리 아까 하모니 관심주에 있었죠?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한 1.5% 750원 하락했네요. 어제는 650원, 어제랑 비슷하게 하락 양상을 보였는데, 뭐 추세 이탈 그런 거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수급적으로 보십시오. 오늘 주가가 750원 빠졌는데 개인들이 25,000주 팔았어요. 오히려 이 종목을 꾸준하게 샀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지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는 겁을 먹는 거죠. 일단은 팔고 보자. 그러면 그 물량을 그동안 상승으로 이끌었던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 그죠? 긍정적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뭐 13,000주, 주가가 아까 말한 대로 650원 하락할 때, 그동안에 개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죠. 그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예, 우리가 보면 2차 전지는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4개로 구분되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만드는 회사예요. 그동안에 이제 철강 쪽에 비중이 컸는데, 예, 이제 2차 전지, 예, 음극재, 양극재 중에 비중이 커지죠.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비중이 내년서부터요,
한 35%, 한 3분의 1 이상으로 크게 비중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2차 전지 회사로 전환이 되고 있죠. 여기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리고 공장도 지금 계속적인 증설을 했고 앞으로도 증설할 예정이죠.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전망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된다. 단순히 지금 전기차가 뭐 19년, 20년, 21년 확산될 거다라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은 결국은 전기차는 흐름상 대세다라고요. 보시면 될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아주 좋은 모습이다. 비록 마이너스로 마감됐지만은 시장의 영향에서 빠진 거다. 거래량도 겨우 15만 8천 주 증가 안 하죠.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 매도세 소멸로 의미를 둬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나중에 조금 이 종목이 올라오면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케미칼로 한 종목으로 옮겨갈 거죠.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낙폭이 아까 포스코 케미칼보다 크죠? 한 3% 빠졌네요. 1,600원, 5,800원. 자, 그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은 최근에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 에코프로비엠은 어제도 종합지수가 한 2% 정도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한 500원 떴죠.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죠. 진단하면서 좀 날짜를 잘못 잡았다. 시장 흐름이 좀 좋을 때 했으면 크게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낙폭이 다른 2차 전지보다 컸던 것은 어저께 올랐기 때문에 눈높이 차원에서 조금 더 확산됐다.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낙폭이 컸던 거에 비해서 오늘 수급적 상황 보세요. 개인들이 겨우 12,000주도 안 되는 물량을 매수했죠. 어저께 500원 뜰 때 개인들이 64,000주 매도, 그저께는 400원 상승할 때 51,000주 매도했어요. 그러면 최근 나흘 동안이죠. 주가 상승할 때 개인들 매도는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하락할 때는 겨우 12,000주도 안 됐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인들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내일 종합지수가 조금 안정만만 찾는다 그러면은 낙폭과대주라든지 이렇게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보이는 종목들의 상승이 더욱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 내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회사 내용이죠. 뭐 이제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최근 동영상에서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을 치시면은 아마 요 내용들 자세하게 있으니까 뭐 회사 내용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관심 종목 중에서 우리가 하나 더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실리콘 웍스,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실리콘 웍스하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됐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8% 떴죠? 6,400원. 시장이 상당히 나쁜데도 크게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OTT 관련주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많이 게시되고 있어요. 출시가 되고 있죠. 이제 거기에 따른 드라마 제작사들이 수혜를 본다. 뭐 평당 올해 같은 경우는 25평인데 내년에는 드라마 제작을 한 40평까지 늘린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죠. 특히 오늘 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공매도를 못 쳤다 그러죠. 예, 거기에 따른 수혜로 오늘 좀 크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주 이 최근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 거래량도 52만 주. 우리가 어저께 분봉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바닥권에서 어저께 장 출발하자마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바닥권에서 거래가 화면에 보실 때 많이 실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많이 팔고 도망간 거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계속적으로 저점을 피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고 많이 팔았고 어떤 주인들이 큰 물량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미 이제 한번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고, 좀 더 하루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린 배경이 어저께 수급적으로 거래도 크게 되고, 어제도 32만 주면은 최근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거죠. 근데 개인들이 6만 주를 사서 조금 더 확인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인들이 16만 주 팔았어요. 어제 산 물량의 2배 반이 넘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 물량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눠서 가져갔다라는 그 말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OTT로 그 재료가 좀 더 연속성이 있는 좀 확산되는 그런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 뭐 여기서 오늘 많이 떴으니까 내일 또 지수가 조금 출렁거릴 때 좀 뭐 밀리면서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상향으로 틀었다라고 보시면서 뭐 중간중간 올랐다 빠졌다 개의치 마시고 좀 더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RF텍도 했죠. 이제 실리콘 웍스 볼까요? 실리콘 웍스. 이제 실리콘 웍스가 이제 최근에 단기 관심 종목으로 이제 넣어드렸던 종목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LG 그룹 쪽에서 한 33%, 그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LG 그룹이 조금 비중을 크고, 내년에 매출이 한 1조 정도 된다 그러죠? 자, 치고 나가는 자리인데, 뭐, 시장에 의해서 조금 밀렸어요. 오늘 수급적으로도, 뭐, 외국인들이 18,000원 좀 팔았지만은, 그 물량 대부분 기관들이 받았죠. 개인들이 어제 오늘 지수는,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전혀 물량을 걷어가는 모습이 안 나오죠. 저 개인들이. 그 얘기는 기관들이 물량을 안 팔았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 보십시오. 지난 11월 14일 날 5%, 그리고 15일 날 3.7% 뜰 때 누가 매수 많이 했나? 기관이 많이 매수했죠. 8만 6천 주, 6만 7천 주, 그렇죠? 근데 오늘도 어제도 주가는 이틀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안 팔았다, 그렇죠? 요 종목. 내일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선물 애들 세력들에 보면은 내일 오전에 아마 빠져서 출발할 것 같아요. 뭐, 요 종목도 빠져서 같이 하면은 오히려 한 번 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상으로 오늘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